한국의 월드컵 역사를 2002년부터 보면 한 가지 흐름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꾸준히 본선에 나가는 팀이지만 토너먼트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2002년은 모든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공동 개최국으로 월드컵에 나갔고 조별리그에서 폴란드를 이기며 월드컵 첫 승을 거뒀습니다. 미국과 비겼고 포르투갈을 잡으면서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에서는 이탈리아를 연장 끝에 2대1로 이겼고 8강에서는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넘었습니다. 독일에게 0대1로 지며 결승은 가지 못했고 3, 4위전에서 터키에 졌지만 최종 4위였습니다. 아시아 남자 축구 역사에서 아직도 가장 강렬한 성과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은 2002년과 전혀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홈 이점이 사라졌고 한국은 토고를 2대1로 이기며 원정 월드컵 첫 승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와 1대1로 비긴 것도 의미가 컸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전 패배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승점 4점을 얻고도 16강에 가지 못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 축구가 더 이상 기적만으로 평가받지 않고 원정 경쟁력을 증명하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또 다른 이정표였습니다. 그리스전 승리, 아르헨티나전 패배, 나이지리아전 무승부를 거쳐 한국은 사상 첫 원정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에서 우루과이에 1대2로 졌지만 한국은 월드컵에서 홈이 아니어도 토너먼트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성 세대의 균형감, 조직력, 큰 경기 경험이 한 번에 모인 대회였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반대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러시아와 비겼지만 알제리에 2대4로 졌고 벨기에에도 패했습니다. 1무 2패,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 특히 알제리전 전반 대량 실점은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준비와 대응을 잘못하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묘한 대회였습니다. 스웨덴과 멕시코에 연패하며 탈락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김영권의 골과 손흥민의 추가골은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은 조별리그 탈락입니다. 독일전 승리만 보면 영웅적이지만 전체 대회로 보면 앞선 두 경기의 부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다시 16강으로 돌아온 대회였습니다. 우루과이와 0대0, 가나의 2대3 패배, 포르투갈의 2대1 역전승. 특히 포르투갈전 막판 역습과 황희찬의 결승골은 한국 월드컵사에서 손꼽히는 장면입니다. 16강에서는 브라질에 1대4로 졌지만 한국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토너먼트에 복귀했습니다. 이 흐름을 표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02년 4위, 2006년 조별리그, 2010년 16강, 2014년 조별리그, 2018년 조별리그, 2022년 16강. 한국은 꾸준히 본선에 나가지만 16강 이상으로 가려면 득점력, 수비 집중력, 선수층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가장 큰 자산은 경험입니다. 한국은 월드컵에 자주 나가면서 큰 경기의 속도와 압박을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선수들은 세계 정상급 리그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반복됩니다. 한 경기에서 실점이 몰릴 때가 있고 공격이 특정 선수에게 의존할 때가 있으며 조별리그 3경기의 컨디션을 고르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보는 기준도 단순합니다. 2002년을 재현하자는 말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과 2022년처럼 16강에 가는 팀의 조건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두 번째 경기에서 계산을 유지하고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적 한 방을 만드는 것, 한국의 월드컵 역사는 결국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의 역사였습니다. 한국 축구 팬에게 2002년은 추억입니다. 하지만 대표팀에게 2002년은 부담이 아니라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적을 다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6강을 꾸준한 기본값으로 만들고 그 다음 한 경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